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를 주제로 작업하고 있는 이연정입니다. 저는 다양한 판화 기법과 페인팅을 이용해 도시를 제 방식대로 재해석해서 그리고 있어요. 상상의 도시를 만들어 그 공간과 구조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해서 작업하면서 판화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할 프로그램은 집에서도 쉽게 블록 판화를 찍어보자 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는 오늘 종이 판화, 홀로그래피 판화를 한번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보시면 양옆에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 판으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판도 만들어 보고 찍어보고 하는 활동을 해보실 거예요. 오늘 쓸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종이판을 만들 재료가 먼저 필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하드보드지가 필요하고요. 사실 이 판을 만들어서 색깔을 묻혀서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요. 종이의 색깔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4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하드보드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종이들, 아마 집에 종이는 많이 있으실 거예요. 캔트지라든지 아니면 조금 두꺼운 종이들도 괜찮고요. 혹시 사포가 있는 분들은 사포를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일반 캔트지에 찍어도 좋겠지만 한지에다가 판화를 한번 찍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한지는 약간 일반적으로 사는 화선지보다는 조금 두꺼운 종이에요. 이합 장지고요. 네, 이 종이를 또 찍어볼 거고, 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골판지, 네, 이런 종이도 좋습니다. 그래서 종이판을 만들 종이들은 이렇게 집에 있는 종이들로 다양한 것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면망사나 실도 있으면 한번 붙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두꺼운 실도 괜찮고요. 얇은 실도 좋아요. 그래서 실도 준비를 해봤고요. 면망사는 이제 약국에서 사시는 거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망사도 붙이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망사가 혹시 없으시면은 이제 양파망이라던가 집에 있는 망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을 만들 재료는 이렇게 필요하고요. 저희가 찍을 재료도 미리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판화 잉크 색깔들이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부터 내가 좋아하는 색까지 뭐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흰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서 섞어서 이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한두 가지를 쓰시게 되면은 그것만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잉크랑 같이 우리가 지연제가 필요해요. 네, 이게 바로 판화 지연제라는 건데 혹시 조금 여러 장을 찍게 되거나 좀 긴 시간 동안 작업을 하게 되면은 금방 잉크가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지연제를 섞어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잉크들은 다 수성 잉크들을 준비했어요. 사실 집에서 사용하기에 유성 잉크는 냄새도 조금 심하고요. 아이들이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그거에 맞게 수성 잉크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잉크를 묻히려면은 롤러도 필요하겠죠. 여기 다양한 사이즈의 롤러랑 그 다음에 문지를 수 있는 이 바렌이라는 도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바렌은 뭐 한국말로 하면 문지르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잉크를 섞을 잉크 나이프랑 뭐 또 조각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은 조각칼도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종이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물을 묻혀서 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분무기 있으면 좋고요. 여기 비닐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작품이 완성되면은 넣으실 수 있는 작은 액자 같은 거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코팅 재료를 소개를 또 시켜드려야 돼요. 근데 집에 사실 이 겔미디움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만약에 있으시면은 이 미디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회사에서 나오는 겔미디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프트젤, 하드젤 뭐든 상관없고 뭐 광택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거는 코팅해주는 용도니까 뭐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겔미디움이 없으시면은 50 본드라던가 아니면 니스 같은 거를 쓰셔도 되는데 주의할 점이 50 본드나 니스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찍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종이가 들러붙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코팅 재료는 이렇게 겔미디움과 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판을 만들어 볼 텐데 판 만들기에 앞서서 스케치를 먼저 해봐야겠죠. 같이 한번 스케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연필이랑 지우개부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그림 그리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이렇게 명화를 준비하셔서 조금 투명한 종이에다 이것을 베껴서
밑그림을 그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미리 한번 해왔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림이나 명화 같은 것들을 베껴서 밑그림을 준비를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귀여운 토끼를 한번 해보려고 그림을 조금 그려와 봤습니다. 스케치하는 걸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캔티지고요. 이 종이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편하게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그림 그릴 때 스케치를 너무 진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 연하게 살살 그려주면 훨씬 좋겠죠. 일단 보통 스케치할 때는 이렇게 크게 고도를 잡으시고 조금 세부적으로 그려나가면 될 것 같아요. 스케치 하실 때 우리가 파나를 찍었을 때 좌우가 바뀌거든요. 좌우가 반전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서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붙이실 때도 좌우 뒤바뀌는 거 생각해서 작업해주세요. 스케치를 완성하셨으면은 이걸 이제 잘라서 저희가 판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쉬우시냐면은 이제 판 위에 우리가 볼록한 면을 종이를 붙여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를 한 장 정도 붙여도 괜찮겠지만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하려면은 같은 모양을 한 2장에서 3장 정도 잘라서 붙여주는 게 좋겠죠. 사실 두꺼운 종이를 잘라서 한 번에 붙이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얇은 종이를 가위로 자르거나 칼로 자르는 게 더 섬세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얇은 종이를 한 2-3장 정도 잘라서 이미지를 한번 판에 붙여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어린 친구들은 하게 되면 손 조심해야겠죠. 네, 끊어지지 않고 한 번에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눈이나 코 이런 것들은 칼로 파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모양을 어떻게 2-3장을 자르는지가 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일단 모양 하나를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고 나서 캔트지에다가 대고 내가 잘랐던 거를 놓고 연필로 따라 그리면 되겠죠. 네,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다시 그려서 이것도 역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자른 종이들을 판에다가 붙여볼 거예요. 그래서 하드보드지 보통 앞에는 미색이고 뒤에는 흰색이죠? 근데 색깔은 크게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 미색면에다가 붙여볼게요. 붙이실 때는 물풀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종이가 좀 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딱풀을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판에 딱풀을 골고루 발라주시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아까 잘라두었던 종이를 붙여주시면 돼요. 사실 일반적으로 볼록 파나를 만들 때는 보통 판을 깎아내거나 아니면 파내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린 친구들은 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손을 다치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종이 파나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파나 기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초보자나 어린 친구들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답니다. 근데 보시면은 2장 붙인 게 1장 붙인 것보다 훨씬 옆면 두께가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1장만 붙이게 되면은 조금 얇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토끼를 2장을 잘라왔는데 이걸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어차피 판은 코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위에서 그냥 바로 풀칠을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토끼까지 귀엽게 붙었죠? 네,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많이 붙였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아까 준비해둔 실이랑 면망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망사는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쓰시면 되고요. 저는 오각형을 한번 만들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망사 자르신 다음에 역시 똑같이 딱풀을 잘 발라주시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른 망사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되게 쉽죠? 네,
망사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실도 한번 조금 두꺼운 실을 가장자리로 감아보려고 해요. 실도 역시 딱풀로 못 붙이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딱풀로 잘 발라서 붙여주시면 돼요. 네, 물론 이 상태에서 만지면은 실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코팅을 한번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붙여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판이 완성이 되었어요. 정말 쉽죠? 그래서 이제 이 판을 조금 말린 다음에 겔미디움으로 코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팅은 겔미디움을 이용할 거고요. 이렇게 판을 한번 코팅해주는 이유는 잉크를 중간에 색깔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판을 여러 장 찍게 된다거나 하면은 종이가 떨어져 나가거나 뭐 잉크가 스며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판을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용도로서 이렇게 저희가 코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겔미디움을 물과 약간 섞어서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그릇 아니면 뭐 플라스틱 통 같은 거 준비하시면 좋고요. 겔미디움을 푸게 되시면은 이렇게 약간 꾸덕꾸덕한 제형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이랑 같이 섞여서 조금 녹여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 정도로 약간 흐물흐물한 정도의 농도가 좋아요. 그래서 붓에 한 번에 너무 많이 묻히지 마시고 적당량을 덜어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르시다 보면 망사 같은데 약간 끼이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르면서 미디움이 수축되기 때문에 네, 약간 두껍게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나시면 코팅을 한 번만 하시는 것보다 한 2번 정도? 뭐 많이 하시면 3번 정도? 여러 번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한번 코팅하시고 그런데 완전히 말리셔야 합니다. 완전히 말리시고 다시 코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겔미디움이 마르기 전에는 이렇게 약간 하얀색인데요. 마르고 나면은 완전히 투명한 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색깔을 보시면 판이 다 말랐는지 코팅이 완전히 끝났는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지금 저희 판이 코팅이 끝났는데요. 이렇게 코팅이 끝났을 때 겔미디움, 붓에 묻은 겔미디움을 잘 씻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붓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쓰시고 남은 겔미디움이라던가 아니면 담았던 그릇이라던가 용기는 깨끗하게 잘 씻어 주세요. 이렇게 판이 멋지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판을 찍어 보도록 할 건데요. 판을 찍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지를 한번 적셔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한지를 적실 때 뭔가 한지를 그냥 바로 물에 적시는 게 아니고 한지를 약간 덮어줄 그런 보호해줄 종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신문지도 괜찮고요. 집에 있는 그냥 얇은 종이 뭐든 편한 거를 쓰시면 되는데 저는 갱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분무기로 물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여러 번 뿌려서 종이를 완전히 적셔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물이 많이 묻고 어떤 부분은 물이 조금 적게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붓으로 쓸어서 종이를 완전히 푹 한번 적셔주세요. 네, 이렇게 종이를 물에 적시는 이유는요. 종이를 물에 적시게 되면은 우리가 파나를 찍을 때 사실 손으로 문질러서 찍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적은 힘으로도 금방금방 판을 잘 찍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을 아끼기 위해서 종이를 적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종이를 적시게 되면은 섬유질 사이사이로 잉크가 더 잘 스며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적셔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나는 적시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적시지 않고 찍으셔도 잘 찍혀요. 괜찮아요. 일단 이렇게 갱지를 2장을 적셔줬고요. 처음에 소개드렸다시피 이압 장지를 가져왔는데요. 이 장지 같은 경우에는 앞뒷면이 있어요. 앞뒷면을 어떻게 구분하시면 좋으냐면은 뒤에 약간 터실터실하게 뭔가 이물질이 많이 있는 쪽이 보통 뒷면이에요. 그리고 만져보시게 되면은 약간 매끈매끈한 쪽이 보통은 앞면이고요.
네, 역시나 D가 조금 거칠죠? 거친 면이 뒷면이에요. 네, 물을 적시게 되면은 앞뒷면이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뒷면에다가 표시를 해줄게요. 저는 뒷면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한데, 자, 아까 제가 갱지를 2장을 겹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잘 안 떼지는데, 구겨진 거 이렇게 매끈하게 펴주신 다음에 앞면에는 물을 뿌리지 않아요. 우리가 뒷면에만 물을 뿌릴 텐데, 자, 여자분들 미스트 뿌리실 때처럼 멀리에서 한 4-5번 정도만 뿌려줄게요. 네, 이 정도만 뿌려주시면 돼요. 여기 갱지를 충분히 적셨기 때문에 한지에는 물을 많이 뿌리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이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종이의 뒷면과 찍을 종이 앞면이 붙게 이렇게 놔주시고 뒷면에만 물을 한 4번 정도? 3번 정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까 적셔두었던 갱지를 덮어줄게요. 네, 그래서 내가 찍을 만큼 종이를 이렇게 적셔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갱지로 잘 덮어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래서 양쪽에 앞뒤로 있는 갱지가 물이 날아가지 않고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약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끝은 이렇게 살짝 접어서 비닐에 넣어주시는 게 더 좋겠죠? 이 종이가 들어갈 만한 비닐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시는 비닐 뭐든 괜찮으니까 준비하셔서 이렇게 적신 종이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펴서 마무리까지 해서 종이는 위쪽에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래서 종이는 보통 물을 좀 미리 적셔 주시는 게 좋아요. 한 15분에서 20분 전에 적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루 전날 적셔 두셔도 괜찮은데 여름 같은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종이가 약간 곰팡이가 피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적셔서 오래 두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인킹을 한번 해볼 건데요. 찍어내기에 앞서서 제가 미리 요 가이드판을 준비를 했어요. 이 판은 뭐냐면은 이제 내가 찍을 판의 크기에 맞춰서 미리 제가 A4 용지에다가 그려왔어요. 그래서 판 크기에 맞춰서 가운데에 놓고 아까 적셔둔 종이 크기에 맞춰서 옆에 네모를 하나 더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찍게 되면은 내가 준비한 종이 가운데에 딱 하나의 이미지가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이드 종이를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집에서 그냥 편하게 그려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이드 종이가 약간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인킹을 할 때 그런 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고정을 해 둘게요. 여기다가 판을 이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판이 또 이 위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어디 가서 사시면 되냐면은 그 국민가게 다이소에 가면은 싸게 많이 팔고 있으니까 요거를 보통 부엌에서 많이 쓰시죠. 이렇게 놓고 인킹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미끄럼 방지 매트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에 물을 충분히 뿌려가지고 아예 이 종이를 적시세요. 적신 다음에 위에 종이를 놓게 되면은 마찰력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 덜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저희는 오늘 이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으니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준비한 잉크, 일단은 3가지 색깔을 먼저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잉크를 푸실 때는 이런 나이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푸실 때 제가 지금 이 나이프로 흰색을 펐는데 이걸 가지고 바로 파란색을 푸시게 되면 여기 잉크에 흰색이 묻겠죠. 네,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색깔별로 나이프를 따로 준비를 하셔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잉크 푸실 때 이렇게 푹 떠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윗부분만 이렇게 긁어내듯이 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걸 섞어서 약간 하늘색인데 조금 녹색빛이 나는 그런 색깔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파나 잉크는 이렇게 충분하게 잘 섞일 수 있도록 조금 많이 섞는다 싶을 정도로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제 이런 파나 잉크 말고 집에서 보통 많이 쓰는 수채화 물감이라던가 일반 물감으로 파나를 찍어도 되나요?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찍을 수는 있는데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 그런 물감들은 이제 파나 잉크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잉크를 한번 묻혀보도록 할게요. 네, 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약간 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점도가 있기 때문에 잉크에도 잘 올라붙고요. 판 위에도 접착이 잘 되듯이 잘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일반적인 물감은 이런 점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잉크로 롤러를 굴렸을 때 조금 이렇게 발색이 잘 묻어나지도 않고 올라가는 것도 네, 일반적인 파나 잉크보다는 조금 연하게 묽게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묽은 물감보다는 이렇게 점성이 있는 잉크를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잉크를 골고루 묻혀주시는데 사실 이거는 판이 작아서 그런데 판이 조금 커지게 되면은 가장자리에서부터 안쪽으로 잉크를 묻혀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번에 잉크를 많이 묻히지 않아요. 조금씩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약간 그라데이션을 조금 줘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작은 롤러를 이용하면은 하나의 판 위에 여러 색을 한 번에 올려서 찍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네, 아랫부분 구름이 약간 진해진 거 보이시나요? 네. 또 붓을 이용해서 잉크를 바르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붓에 잘 묻혀서 잉크를 내가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직접 발라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롤러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폰지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이렇게 판에 묻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 롤러가 없으시면은 이렇게 약간 큰 붓을 준비하셔서 바로 직접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판에 잉크가 제대로 묻었는지를 한번 보시려면은 판을 살짝 들어서요. 위에서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윗부분이 약간 반짝반짝반짝하게 빛나거든요. 그러면 아, 잉크가 좀 적당히 묻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다 봤을 때 잘 모르시겠으면 내 눈 위치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잉크가 잘 묻었는지를 네, 보시고 네,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판의 잉킹이 끝났으니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적셔둔 종이를 꺼낼 건데요. 종이를 이제 꺼내보시면은, 이제 만져보시면은 종이가 약간 눅눅한 정도가 좋아요. 막 물에 푹 젖는 게 아니고, 종이에 약간 습기를 머금었다 정도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좋은 것 같고요. 네, 종이 다음에, 자, 아까 종이의 앞뒷면을 우리가 표시를 했어요. 아까 동그라미 친 면이 뒷면이었죠? 뒷면 이렇게 놓고, 자, 종이 놓을 때는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은, 집게발이라고 생각하시고, 양쪽 손가락 사이에 종이를 딱 끼우세요. 그리고 엄지로 이거 지탱을 해주신 다음에 그려놓은 선에 따라서 종이를 놓아주시면 종이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네, 다른 부분에 놓일 염려가 없겠죠. 네, 여기서 이렇게 놓고 판 위에 올려주시고 살짝 누르신 다음에 저희가 이걸 그냥 문지르지 않고요. 손으로 그냥 문지르지 않고 이 덧지, 기름 종이를 사용할 거예요. 손으로 사실 이렇게 문질러도 괜찮기는 한데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면 더 좋겠죠. 다들 집에 숟가락 있으시죠? 그래서 숟가락으로 문지르면은 이게 잘 찍히니까 숟가락은 이렇게. 근데 이 부분 약간 날카로운 부분으로 하게 되면은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숟가락을 이렇게 동글동글한 부분으로 해서 아까 바렌 이야기 드렸죠? 바렌으로도 한번 문질러 볼게요. 바렌은 이쪽 면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그란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감싸주듯이 잡고 원을 그리듯이 둥글게 힘을 줘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조금 더 문질러 줄게요.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이제 종이를 떼실 때는 한 번에 완전히 다 떼지 마시고요. 살짝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과연 잘 찍혔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살짝 보시고 만약에 조금 더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덮은 다음에 다시 그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서 찍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살짝 보니까 잘 나온 것 같아서 떼서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예쁘게 찍혔습니다. 네,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다 찍으시고 나서 이 판은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냐면은 물티슈로 물감을 닦아주시면 잘 닦여요. 그래서 물티슈로 아까 코팅을 한번 했기 때문에 물감이 잘 닦이죠. 이렇게 판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보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썼던 롤러나 나이프도 물로 깨끗이 씻어서 다음번에도 또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씻으실 때 손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스펀지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잘 닦이니까 재료는 그렇게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이 다 건조가 잘 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찍어내시면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완전히 마르시는 거 알 수 있고요. 말랐는지 알아보시려면 이렇게 살짝 손으로 만졌을 때 묻어져 나오는 게 없는 거 확인하고 액자에 한번 작품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했던 파나 기법은 지파나, 종이파나인데요. 파나를 기법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크게 볼록파나, 오목파나, 평파나, 공파나 이렇게 4종류의 파나로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했던 지파나 기법은 볼록파나 기법으로 판을 만들어서 한번 찍어 보았고요. 누구나 쉽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파나 기법이다 보니까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면 테이프 이용해서 붙여볼게요. 이렇게 멋진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집 하나 만들어 보셨는데요. 이것 말고도 재미있는 파나 기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